네, 어느덧 26강입니다. 25강까지 잘 끝났고 이제 26강을 시작할 차례인데 저도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죠. 바로 안경을 썼죠. 저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안경을 써가지고 뭔가 어색한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 좋게 봐주시길 바라고 또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그 명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명제란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 예를 들어 김지송 T는 잘생겼다. 이거는 명제가 아쉽지만 아니다. 대신 뭐 2 더하기 3은 5다. 이거는 명제가 맞아. 왜? 참이니까. 참임을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 그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명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는 2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거짓이니까 이것도 명제예요. 조건은 뭐였죠? 조건? 변수가 있고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개념이 바로 무슨 집합?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뭐였어? 그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의 모임, 그게 진리집합이었고, 지난 시간에 또 부정이란 걸 했어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 무엇이 아니다,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명제의 부정, not P라고 했었고, not P는 뭐죠? not P는 P다,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 조건도 not P라는 게 있었는데, not P는 뭐 조건 P랑 똑같고, 근데 그때 또 언급했던 중요했던 게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이건 중요하니까 적어야 되겠다. 자,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할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이거는 P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명제, 조건, 그리고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이런 걸 했었는데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오늘 할 거고, 첫 번째 방법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있었어요. 모든 또는 어떤, 이거를 포함한 명제가 있었고, 그 명제의 진위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든, 이때는 진리집합 P가 어떻게 돼야지 참이야? 전체 집합이 될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끌어내 보세요. 그때 했던 것처럼, 아, 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하길 원하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 참인 거고,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은 그 말은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P의 원소가 아닌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원소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반례. 반례. 어떤은 만약에 진리집합이 뭐가 되면은 참이야? 동집합이 아니면. 왜?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가 있어. 우리가 참임을 바라면은 제발 하나라도 있어라. 제발 진짜 하나라도. 둘도 말고 하나라도 있었면 돼. 그 말은 공집합이 아니란 소리잖아. 만약에 공집합이다?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고. 참 거짓. 여기도 참 거짓.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무엇을 했냐면, 이 명제, 모든 또는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 뭐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명제이기 때문에 나는 명제의 부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였고,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그것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P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그것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단순하게 외운다기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예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학생은 실내화를 신었다, 그것의 부정, 안 신의 한 명은 있을걸? 어떤 학생은 실내화를 신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실내화를 신었겠지, 어떤 학생은 실내화를 신었어, 그 말의 부정은 아니야, 모든 애들이 안 신었던데, 모든 학생들은 실내화를 신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부정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조금 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이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모든 자연수는 2 또는 3의 배수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부터 떠오르겠죠?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 자연수 2 또는 3의 배수? 아니지. 예를 들어 5 같은 거. 어찌됐든 거짓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명제에 부정을 해볼 거예요. 모든 자연수는 2 또는 3의 배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이것이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그 자연수는 2 또는 3의 배수다 라는 조건인 거니까 우리는 이 명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를 처음에 시작하면 돼? 어떤부터. 모든 자연수는 2 또는 3의 배수야. 아니야. 어떤 자연수는 2 또는 3의 배수. 이게 아니야.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 말은 2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 이것도 아니야. 여기는 또는일까 아니면은 그리고일까? 그리고가 되겠죠? 왜?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근데 만약에 2의 배수가 아닌 건 맞는데 3의 배수는 맞아. 그럼 이게 되는 거죠. 2 또는 3의 배수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 말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 2의 배수예요. 이게 말하는 바는 2 또는 3의 배수? 여기 3의 배수가 있을 때 이 둘의 합집합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에요. 그것의 부정, 그것의 뭐 여집합. 어떤 느낌일까? 완전 바깥 부분, 요 부분. 그 말은 2의 배수도 아니고 and 3의 배수도 아니다가 되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지 뭐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예시 볼게요. 모든 했으니까 이번에 어떤 해볼게. 어떤 자연수는 2의 배수이면서 이게 아니다가 빠졌네.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가 공통으로 만족해야 돼. 어떤 자연수는 2의 배수 and 3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게 궁금하진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이 들어간 명제이고 그 명제에서 전체 집합은 자연수를 뜻하고 이것은 하나의 조건이 된다. 조건 P. 그럼 이 명제를 나는 부정을 해보겠다. 어떤 자연수는 이래. 아니야. 모든 자연수는 안 그래. 모든 자연수는 2의 배수 and 3의 배수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2의 배수가 이면서 3의 배수인 건 아니야. 그 말은 2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야. 여기 사이는 5할이 될 겁니다. 왜?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니까 사실상 몇의 배수를 말해요? 6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건 6의 배수가 아닌 걸 말하는 거지 2의 배수 아니거나 3의 배수가 아니다. 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해석해.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의 합집합이니까 5화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다 해봤어요. 결국 맨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이랑 다시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명제의 부정까지 해보고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또다시 조건 P랑 Q가 있어. 이 두 개의 조건으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다시 나의 목적 조건 두 개로 명제 만들기. 자, 조건 P가 있습니다. X는 6의 약수. 이거 조건인가요? 네, 그렇죠.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니까. Q 볼게. Q, X는 10, 여기 적지 말자. 오른쪽에 적을게요. Q, X는 12의 약수. 이것도 조건이죠. 내가 만약에 새로운 명제를 만들었다고 해봐. 어떤 거냐면 X가 6의 약수이면 X가 6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명제 모양 잘 볼게. X가 6의 약수 조건 P 이면 X는 12의 약수 조건 Q, P이면 Q이다. 이것도 하나의 명제가 됐죠. 물어볼게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서 이게 참이에요? 아마 이렇게 하겠죠? 6의 약수 1, 2, 3, 6이 있어. 그게 10의 약수가 되네. 다시 X는 6의 약수. 이 조건 P에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는데 그 각각이 1이 다시 1, 2, 3, 6이 있는데 1은 12의 약수가 맞아. 다시 2는 12의 약수가 맞아. 마찬가지로 3은 10의 약수가 맞아. 6은 10의 약수가 맞아. 다 맞으니까 결국 참이야 라고 끝나겠죠.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엮어버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1, 2, 3, 6이에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뭐 1, 2, 3, 4, 6, 12겠지만 우리 그거 언급하지 말고 이 진리집합은 12의 약수가 되는 X들의 모임이야. 이건 뭐 한 거죠? 1은 12의 약수니? 라는 거는 뭘 물어본 거야? 1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 Q에 들어가? 를 물어보는 거죠. 2는 들어가? 3은 들어가? 6은 들어가니? 이 원소들은 뭐지? P의 모든 원소예요. 우리 방금 뭘 체크한 거냐면은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인지 물어봤어요. 그 말은 P가 Q의 부분집합인지 물어보는 거야. 나는 방금 이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P라 그러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이게 참인데 이게 왜 참이냐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참이야 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 하고 여기 X는 뭐 4의 약수 이렇게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이면은 4의 약수다 라는 명제를 또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저는 또 뭘 할까요? 여기에 진리집합의 원소 하나하나 다 찾겠죠? 그럼 그 하나하나가 이 오른쪽의 진리집합에 속하는지 보겠죠? 그러다가 다 들어가? 그러면 참이야 라고 말할 거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 그 말은 P가 Q에 속하지 않아? 부분집합이 아니야? Q가 P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은 거짓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어렵지 여러분? 어렵지. 이거 논리라서 그래. 근데 말 많이 하다 보면 꽤 재밌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는데, 꼴의 명제 두 개의 P, Q는 조건이에요. 조건. 언제 참이냐면은 P가 Q에 들어가 그러면 참이고요. 반대로 P가 Q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원소마다 Q에 들어가는지 체크했어야 됐는데,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보이기 위해선, 그러니까 거짓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원소를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만 따지면 돼?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어떤 거? P에는 속하는데
Q에 속하지 않는 원소 하나만 찾으면 돼요. 다시 이게 P, Q. 우리 여기 원소 하나만 찾으면 돼. P에는 속하는데 Q에 속하지 않는 거. 그 예시를 우리는 똑같이 반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그 다음에 P면 Q이다.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명제를 만드는 법이었고, 그 명제의 진위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진리집합을 비교하겠다. P가 Q에 들어가면, 부분집합이면 Q가 P를 포함하면 참. 반대,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Q가 P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명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명제를 더 만들어 볼게요. P면 Q이다 꼴에 제목은 이래. 역과 대우. 역이라는 건 뭐 서울역 이런 거 말고 역전할 때 있잖아. 뭐 역전골 뒤집는 거 말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 처음에 명제가 있어. P면 Q이다 라는 이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 두 개 PQ 가지고 이 명제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뭐도 만들어 봤냐면 이걸 만들어 봤어요. Q이면 P이다. 뭐 하는 거죠?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다시 이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순서를 바꾼 거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P면 Q이다 해서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이 Q를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약간 약속 같은 거지. 이걸 가정이라고 하고 이걸 결론이라고 그래요.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꼴의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어쨌든 P면 Q이다, 이것도 어쨌든 조건이면 조건이다 꼴의 명제잖아. 조건이면 조건이다 꼴의 명제잖아. 이 명제도 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역을 구하는 건 순서를 바꾸는 거지. 바꾸면 다시 P면 Q이다가 되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거 해볼 건데 어쨌든 Q이면 P이다. 이것도 조건 두 개로 명제를 만든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뭘 할 수 있겠어요? 순서를 바꿔버릴 수가 있겠지. 바꾸면 뭐가 돼? P면 Q이다. 뭐야? 이거. 다시 P면 Q이다가 있었는데 이것의 역을 구해봤더니 Q이면 P가 됐어. 근데 다시 이것의 역을 구하면 요게 돼요. 아, 이 둘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봤는데 또 아쉬워. 더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P면 Q이다가 있죠. 좀 전처럼 순서를 바꾸는데 대신에 뭐도 붙일 거냐면은 부정을 할 거야. 부정 기억나? 뭐뭇이 아니다. P가 아니다 not P, Q가 아니다 not Q. 순서를 바꿀 건데 not까지 붙여. not Q이면 not P이다 꼴의 명제. 이런 명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제를 우리는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대우. P면 Q이다. 이 명제의 대우. 순서 바꾸고 앞에 낫낫을 붙여서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것도 역방향 한번 파악을 해볼게. 다시 이 명제에 대우 명제가 있을 거고 이 대우 명제는 순서를 뒤바꾸고 not까지 붙이는 거였죠? not P. 이면 not Q이다. 이건 뭐야? not P 뭐죠? P죠. not Q 뭐죠? Q죠. 뭐야? P면 Q이다야. 그러니까 서로 대우 관계예요.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Q이면 P이다의 대우 명제를 구해볼게요. 순서를 바꾸고 not을 붙일 거야. not P이면 not Q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의 대우도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둘은 어떤 관계죠? 순서만 바뀐 관계. 그러니까 이 둘은 역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건 이래요. P면 Q이다 이 꼴의 명제를 만들었고 그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진리집합이 들어가는지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라는 건 단순히 순서 바꿔가지고 요거, 대우라는 거는 순서 바꾸면서 낫까지 붙인 걸 말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명제를 여러 개 만들어 봤는데 이걸 또 도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예시 봐볼게. P, 아까 했던 거 X는 6의 약수, Q, X는 12의 약수. 처음에 P면 Q이다가 있어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입니다. Q이면 P이다. 사실 이건 관심 없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not Q이면 not P이다를 볼 거예요. 어떤 명제죠? 순서도 바꿨고 not까지 붙였으니까 이거는 대우 명제예요. 자, 저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고 싶어. 그 말은 뭘 따지면 돼? 이것의 진리집합이랑 이것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 돼. 우리 아까 P이면 Q이다. 그거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포함된다라는 걸 보는 거였잖아. 내가 궁금한 건 not 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랑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 거야. 포함이 되는지. 근데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쳐.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들어가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P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Q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전체 집합을 U라고 했을 때 Q의 여집합은 어디에 들어가요? P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그 말은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발점 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니까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알았죠. P이면 Q가 참이니까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방금 요 사실을 알아냈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은 이것은 not Q의 진리집합이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이 명제는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는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었더니 대우 명제도 참인 걸 알아냈어요. 다시 봐봐. 만약에 우리 지금 이걸 모르고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걸 알았다고 쳐봐. 앞에 말했던 게 원래 명제의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거든요. 이것의 대우 명제는 뭐예요? P면 Q이다죠. 이 대우 명제가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이게 참이다까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P면 Q이다. 이 명제에 그리고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두 개의 명제는 참거짓을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다음 시간에 할 내용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이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가요. 다시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것도 참이야. 이게 참이야? 이것도 참이야.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쳐봐. 이게 거짓이야? 이게 참일 수 있을까? 참이면 다시 이게 참이다로 가잖아. 안 돼.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P, Q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고 그 명제의 역, 대우 이런 걸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중요한 개념 명제의 그러니까 명제 P이면 Q이다랑 그것의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는 참거짓을 함께 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무엇이냐면 요게 남은 것 같아요. 잠깐만 쓱 보니까 맞지? 요거 하나 남았어.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진짜 간단.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P 화살표 2개 Q.
그리고 이런 멘트를 씁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모양을 외우자. 지금 P가 왼쪽이고 Q가 오른쪽이고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고 있어요. 이게 참일 때 우리는 두 개로 나타내기로 했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이 상태예요. 그때 P는, 여기 는이 들어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 왜 외우라 그러냐면 가끔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 그냥 이거 순서만 바꾼 거죠. P는 Q이기 위한, 여기는 Q이기 위한 P는 충분 조건. 언제? P가 왼쪽에 있고 Q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성립할 때, 화살표 두 개짜리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건 언제? Q가 오른쪽, P가 왼쪽. Q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일 때 이 Q는 붙은 게 오른쪽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이기 위한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포맷을 기억하는 거다. 예시 가보겠습니다.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조건 뭐죠? P. 조건 Q. 진리집합 라지 P는 2 하나. 라지 Q는 뭐야? x제곱이 4가 되는 거 2랑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포함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P면 Q이다. 이 명제는 참이지. 그러니까 두 개지. 화살표 두 개. 이름 더 붙여.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다시 P가 왼쪽, Q가 오른쪽.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X는 2는 X제곱이 4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X제곱은 4. 이거는 X는 2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런 것도 있어요. 이 P랑 Q랑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 그 말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데 또 동시에 뭐도 성립해요? Q이면 P이다가 성립할 때도 있겠죠.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성립해.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성립해. 그럼 성립하니까 화살표 두 개지? 화살표 두 개지? 이거 둘을 한 번에 쓰려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양쪽 화살표 Q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도 충분 조건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제가 목표로 한 진도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첨언을 할 게 있어요. 하나.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정리했어요.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그것의 대우 명제 낫Q면 낫P이다랑 참거짓을 함께 가요. P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러면은 낫Q면 낫P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갖는 오개념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 여기 돌아와가지고 지금 방금 했던 건 이게 참이면 이게 참, 이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인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오개념 이게 참이다, 그럼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모르는 거야. 방금 이거 둘이 함께 간다고 했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 그거 모르는 거야. 이게 거짓일 때 이게 참? 그것도 모르는 거야. 왜? 이게 참이라는 건 P가 Q에 들어간다. 부분 집합이다. Q가 P를 포함한다를 얘기하는 거지. 결코
Q와 P가 이런 관계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그때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 1, 2, 3, 4, 5, 6까지 끝낸 것 같아요.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명제란 무엇인지, 조건이란 무엇인지, 그것의 부정은 무엇인지, 조건에서 진리집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 두 번째는 방금 했던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였고, 그 명제에서 역과 대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을 따라간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9에 대하여 조건 P가 조건 P, X는 홀수이고 18의 양의 약수이다. 이것일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시오. 진리집합이라 함은 조건 P가 참이 되게끔 하는 X. 이게 참이 되려면 X는 뭐뭐뭐가 있어? 홀수이면서 18의 양의 약수, 홀수. 양의 약수 맞죠? 짝수 안 돼. 짝수 안 돼. 짝수 안 돼. 짝수 안 돼. 홀수이면서 18의 양의 약수 맞죠? 5 홀수이면서 18의 양의 약수 아니죠? 7은 홀수이지만 18의 양의 약수가 아니죠? 9는 홀수이면서 18의 양의 약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1, 3, 9가 돼요. 그 합이니까 13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형 1번이었어요. 개념 아니까 정말 쉽죠? 잘 따라왔으면 개념이 헷갈릴 리가 없어. 헷갈릴 리가 없어. 유제 1번 전체 집합 U, X는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하여 조건 P가 이것일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진리집합이라 함은 참이 되게끔 하는 X들. 이게 참이 되게끔 하는 X들. X 빼기 2, X 빼기 7은 0을 만족하는 X들. 그러니까 2, 7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사실 이게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한 번쯤은 해봐야 돼. 모든 원소의 합 따라서 9다. 간단하죠? 이게 유제 1번이었어요. 자,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 전체 집합 U, X는 18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8까지의 자연수겠구나. 에 대하여 조건 P가 X는 18의 양의 약수이다. 이것일 때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P의 여집합이라고.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진리집합 P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P는 1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8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총 6개가 될 거고 따라서 NP 여집합은 NU-NP이고 이것은 NU는 18이죠. 왜냐면 18 이하의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이게 교재에 보면 요 말이 있어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여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 여기 1 더하기 1이에요. 2 더하기 1이다. 여기 2 더하기 1이에요. 해서 6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물어볼게요. 왜 그래요? 설명할 수 있어? 왜 소인수분했을 때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 왜 그런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면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모든 약수를 한번 테이블로 나타내고 싶거든요. 표로. 그때 여기 1, 여기에 2가 들어가요. 기다려봐. 1, 3의 제곱 있죠? 3, 1제곱, 3의 2제곱까지 1 곱하기 1, 1, 1 곱하기 2, 2, 3 곱하기 1, 3, 3 곱하기 2, 6, 3의 제곱 곱하기 1, 9, 3의 제곱 곱하기 2, 18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약수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붙었던 거야. 왜?
이거는 2의 1제곱에서 왔던 거. 1 하나 들어가고 2의 1제곱 와야 되니까. 여기는 2 더하기 1 왜?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의 1제곱, 3의 2제곱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수의 개수할 때는 플러스 1이 붙어서 곱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계산이 훨씬 빨라지긴 하겠죠? 자, 이게 유형 2번이었고 이제 유제 2번 가볼게요. 조건, 두 실수 xy에 대하여 xy는 0이다의 부정을 구하시오. 조건인가요? 조건 맞아요? 조건이 뭐였는데?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지는 문장 또는 식. 두 실수 xy에 대해 xy는 0이다. x가 1, y가 0이면 참, x가 1, y가 1이면 거짓. 어찌됐든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지죠? 그것의 부정은 뭐 하면 돼? 이것이 아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xy는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아마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전체 집합은 뭘까요? 이거 사실 잘 안 물어보는 거야. 뭐 교과서에서도 안 물어볼 건데 되게 은근히 녹아 있거든요. 전체 집합은 두실수 xy가 됩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아? 두실수 xy를 전체 집합을 하겠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x, y. x는 실수, y는 실수. 이걸 하나의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순서성을 갖고 와요. x, y들의 모임. x는 실수이고 y는 실수인 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체 집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유형 4번입니다. 원래 유형 3번이 와야 될 자리죠. 알아. 하지만 저의 개념 흐름상 유형 2 다음에 유형 4를 설명했기 때문에 유형 4부터 뒀어요. 자, 먼저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의 부정을 구하고 그 부정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어떤이 들어간 명제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조건이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참일지 거짓일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판별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 조건이야. 이것의 부정을 얘기할 거래. 어떤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not p다가 들어와야 돼. not p는 뭐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and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1보다 작다. 이 사이에 OR이 들어가야 되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기억나? A and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 법칙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A라고 생각할게요. 그것의 여집합 x가 마이너스 1보다 그냥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다. 이게 여집합이 되겠죠? 원래 and였는데 이번에 여집합하면서 뭐가 돼? 합집합. 그러니까 OR이 돼요. 이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의 부정은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까지 구하래요? 부정만 구하지 말고 그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죠. 모든이 들어간 명제의 참, 거짓은 어떻게 판별했더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사실상 진리집합이 뭐가 돼야 돼? p가 전체 집합 u가 되어야만 이때 참이에요. 그럼 이제 이 명제의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따져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5r. 합집합 x가 1보다 작다. 다시. x가 마일보다 크다. 5r이니까 합집합 x바 x가 1보다 작다. 합집합 아래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여기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것의 합집합은 뭐야? 전체. 이거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따라서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 모든 실수, 실수 전체랑 같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정은. 자, 이게 유형 4번이었어요. 자, 유제 4번 가볼게 이제.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10보다 작다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다시 이 명제는 모든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P야? 여기가 P야. P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x는 1보다 작아. 뭐 해야 돼? 부정이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not P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맞아. not P를 적는 게 문제야. P를 근데 뜯어볼 건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건 사실 마이너스 1, x, 1 이 둘 사이에 and야 or이야? and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not P이다 하고 싶어. 아까랑 똑같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not P이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다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OR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을 구했어. 이 부정의 참 거짓을 판별하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한다? 참이 되려면 제발 하나만 있어라.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었어요. 제발 하나만 있어라. 없으면 거짓인 거고. 그럼 지금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인지 공집합이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심지어 합집합이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존재하죠. 예를 들어 2 1보다 크잖아. 그쵸? 공집합이 아니야. 뭐 굳이 표현하자면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봐야 되나? 자,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x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합집합 x바 x는 1보다 아니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되고 이거는 절대 공집합이 아니므로 지금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 P는 여기는 P랑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참이라는 소리야. 이 어떤을 포함하는 문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 여기서를 언급하자면은 not P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유형 4번도 마찬가지고 유형 4번에서도 아까는 모든이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도 not P의 진리집합이니까 뭐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유제 이번엔 오히려 유형 3번이 되겠지.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하자. P 교집합 Q는 P이다. 무슨 소리지? P가 있고 Q가 있는데 교집합이 P래요. Q 안에 P가 들어가야 되겠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Q랑 R의 여집합을 합집합 처리했더니 R의 여집합이래요. 무슨 소리야? Q가 있고 R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결국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 물어보는데, 첫 번째 1번 P면 R이다 라는 이 명제의 참을 확인하기 위해선 진리집합 라지 P가 라지 R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말할 수 있을까? P가 지금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는데 P가 R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죠. 자, 확실하지 않아? Q이면 R이다. 라지 Q가 라지 R에 들어가, 이걸 물어보고 있네. Q랑 R 사이 관계 볼까?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죠. Q가 R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3번 not P이면 Q이다. 이것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을까?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P가 Q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쉽진 않아 보여요. 확실한 거 나중에 봐볼게. not Q이면 R이다. 이것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Q가 R의 여집합인데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려볼까? Q가 있어. R의 여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지금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상태야. Q의 여집합 R은 오히려 바깥 부분.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들어가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 방향이죠. 4번도 틀렸습니다. 이제 5번을 볼게요. P면 나달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물어보겠죠? 라지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의 진리집합. 들어가네. 따라서 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거 뭐 있냐면은 그냥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그런 건 항상 진리집합을 따지는 거다. 진리집합이 포함돼? 그러면은 참.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명제 -2보다 크고 x가 -2랑 1 사이면 x가 k보다 크다.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참이 된다? 이것의 진리집합과 이것의 진리집합을 비교할 건데 이것의 진리집합 p라고 할 때 x바 x -2, 1 이거고 진리집합 q는 x바 x가 k보다 크다 이게 돼요. 나는 p가 q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지. 왜? 참이 되는 거니까. 수직선 위에 -2, 1이 있어. 여기가 p야. 근데 q에 들어가래. q는 k부터야. k보다 크다. k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이러길 바래요. 그러니까 k는 -2보다 작으면 좋겠어. 같아도 돼? 같아도 돼. 왜? 어쨌든 k보다 그냥 큰 것들 모을 거고 여기서도 -2도 -2보다 큰 것들로 가져갈 거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실수 k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 4번, 유제 4번까지 풀어봤어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 유형 유제들 풀 거고 그 다음에 아직 개념이 남은 게 있죠. 그것까지 하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26강도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그럼 우리 이제 2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복습 꼭 하시고요.